마음밥, 잠재력을 실현한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읽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읽었고 수백 개의 항목을 만들어 요점을 정리해 놓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외부로 드러내는데 성공한 사람이다. 그의 수많은 아이디어는 너무 방대해서 제대로 실험하거나 성공에 이른 것들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의 아이디어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한 사람 아닌가? 인간은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다만 완벽이라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다. 즉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우주의 비밀을 속삭이는 시크릿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나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이 세상은 내 마음의 현재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 늘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어떤 존재에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배움, 알매도 다양한 부류가 있고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일정한 문화체계 안으로 수렴된다.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교육받는다. 교육은 일종의 매트릭스다. 매트릭스 안에서의 교육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쓸모가 없어진다. 가치 체계의 기준이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바로 진정한 진정한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이라는 매트릭스와 영국이라는 매트릭스는 그 역사 자체가 다르다. 다른 문화의 역사를 기꺼이 배우려고 마음을 열어야만 나는 그 속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나만큼 그들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의 매트릭스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나와 너에게로 기준을 좁혀도 이는 마찬가지다. 나의 매트릭스로 너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나의 매트릭스만큼 너의 매트릭스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경험해온 별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시인 사람이 근시인 사람의 안경을 쓰고서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 형국이다. 그가 다초점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두루 정확한 시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지 안경을 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지식을 위한 지식은 나를 깨우지 못한다. 정보의 축적인 지식은 산처럼 쌓여도 그것이 나와 너를 분별하고 차별하며 우월감과 열등감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지식은 지혜의 불을 당기기 위한 불쏘시개로 쓰여야 마땅하다. 따라서 지식의 산이라는 쓰레기만 많이 모으는 기쁨을 넘어서서 그 쓰레기를 태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든 재활용을 하든 내 삶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지식은 내 삶의 방향과 사유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종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많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만큼 나는 지혜로운 존재로 질적인 승화의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은 내가 아니다. 나의 형질을 바꿔줄 불쏘시개다. 그런데
이 불쏘시개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도 갖지 못하거나 한두 개밖에 갖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이 가끔 있다. 이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식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오해하는 데 있다. 지식은 소유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나의 형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불쏘시개이며 통로일 뿐이다. 뗏목일 뿐이다. 건너간 뒤나 통과한 뒤에는 버리고 가야 할 도구일 뿐이다. 내가 수십 개의 불쏘시개와 뗏목을 지니고 있다면 내가 할 일은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일이다. 나눠 주는 일이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인간은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다. 저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기루이며 착각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일 뿐이다. 길은 소유가 아니다. 길은 소유할 수 없다. 길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길은 함께 걸어야 한다.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욕망을 낳고 분리를 낳고 차별을 낳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낳는다. 인간은 천차만별하다. 따라서 내가 많은 재능을 소유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머리 숙여 감사할 일이지 그것으로 타자들을 내려다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지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알미고 진정한 배움이다. 질서가 이성의 기쁨이라면 무질서는 상상력의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말한다. 그는 이성과 감성의 세계를 조화롭게 운용한 전인적인 인간형이었다. 작금의 지식은 생존을 위한 사각형의 지식이거나 날카로운 삼각형의 지식이어서 각진 부분이 타자를 다치게 한다. 지식은 원형이어야 한다. 동그랗고 부드러워서 타자와 부딪혀도 상처를 입히지 않는 지식. 그러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감성은 외면하고 이성만 강조하는 교육은 가시 가득한 선인장이거나 고슴도치와 같아 함께하고 싶어도 늘 서로를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기 일쑤다. 21세기 이 나라의 교육은 매우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라 나만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준다. 교육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한 사람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 주어야만 한다. 교육은 배움이 꿀처럼 달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교육은 멘토와 멘티가 상생하는 것이며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는 긴밀한 끈이며 교량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영화 킹스맨의 주인공인 에그시는 진정한 교육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공주랑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부담 때문에 공주와 결혼하기를 주저한다. 에그시는 그녀를 2번 구하고 결국 결혼식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 그녀를 사랑한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부담이라는 짐까지 함께 질 것을 기꺼이 선택한 에그시는 사실 평범한 소년에 불과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거리의 어깨들에게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자존감 약한 소년이었다.
그러한 그가 그의 진가를 알아보는 멘토를 만나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한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둘은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린 소년에서 숙련된 화가로 성장하면서 이런 생각에 도달한다. 스승을 넘어설 수 없다면 그것을 성장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성장이란 나를 뛰어넘고 나의 멘토를 뛰어넘어 일찍이 가보지 못한 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나를 성장시킬 멘토, 내가 넘어설 본보기가 되어주는 멘토 한 명 없는 세상에 사는 멘티들은 기댈 곳이 없다. 자존감 약하고 뿌리 없이 흔들리던 에그시 같은 청년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 자신 안에 얼마나 큰 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결국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주는 자, 그것이 멘토다. 배움과 교육의 틀이 사라져버린 21세기의 이 나라는 멘토들이 없다. 멘티들은 그러므로 길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무엇을 할 때 진정으로 기쁘고 희열을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게임이나 하고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거나 술을 마시는 게 전부다. 정신문화가 부재한 것은 정신의 진공 상태다. 이 진공 상태에서는 사유가 불가능하다. 사유의 세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진정한 나의 그림자조차 만날 수 없다.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한 생을 떠나는 것이 아깝지 않은가? 정신을 복귀시키고 정신 문화를 살려내는 것이 작금의 우리에게 절실하다. 나의 잠재력의 수준이 얼마만큼인지 상상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될까? 내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이는 얼마나 될까? 하루하루를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도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하고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이 있다고 말해주면 그들은 나를 몽상가라고 부를 것이다. 몽상가인 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숨겨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그들만의 꿈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속삭여주고 싶다. 당신도 꿈이 있었어요, 맞죠? 하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도 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의 꿈이 당신을 부르는데 들리세요? 하고 물으면 아니요, 그것은 이제 나를 부르지 않아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걸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당신에게 꿈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삶이란 오직 꿈을 꾸는 이에게만 자신의 가슴을 열어 그 속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 생은 그리 길지 않다. 길어도 100년쯤일까. 이 짧은 시간 동안 꿈조차 꾸지 않고 산다면 삶은 일장 춘몽 중에서도 덧없고 덧없을 것이다. 나의 흔적은 꿈꾸는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나의 모습은 꿈꾸는 자에게만 보일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다. 단지 당신 자신만 아직 알지 못할 뿐.